이분도 역시나 간지러움 때문에 밤참을 설치시고 악순환이 되거든요. 결국 이 상태로는 더 못 견디겠다라고 하셔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한데. 안녕하십니까, 장편외과의 엉덩이 대장 이성근입니다. 사실 좀 부끄럽기는 하네요. 앞에서 사도치에 광주에서 오신 분 얘기를 좀 드렸는데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네, 그래도 장편외과에서 항문 수술 받으신 분들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병원에서 3도 치액으로 수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치액은 굉장히 흔한 병이죠. 그리고 굉장히 수술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치액 수술을 권유드리지 않는다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치액 수술을 꽤 많이 합니다. 다른 병원에 비해서 치루 수술이 굉장히 많은 편이기는 해요. 치료편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치루로 수술을 위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멀리서도 오시고 가까이서도 많이 오십니다. 치액 수술은 웬만하면 수술을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저희도 치액 수술을 엄청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다행히 좋은 평가들을 해주시고 결과가 좋아서 의사로서 되게 뿌듯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수술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국립암센터, 대장암센터에서도 근무하고 대학병원에서도 근무하고 대장학문 전문병원에서도 근무를 했지만 수술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분은 간지러움 때문에 오셨어요.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보통 치질이 피가 많이 나고 튀어나와서 밀어 넣는 게 너무 불편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역시나 간지러움 때문에 정말 미칠 정도로 간지러워서 오셔서 치액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제법 있으시거든요. 다행히 치액 수술하면 많은 분들이 편안해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하셔서 보람도 있습니다만 이분도 역시나 간지러움 때문에 밤참을 설치시고 고생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계속 끓다 보고 자꾸 손이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계속 증상이 악화되죠. 악순환이 되거든요. 혹시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아신 경험에 간접 경험이라도 하신 분 계시죠? 내 의지랑 상관없이 계속 손이 가게 됩니다. 끓게 됩니다. 항문 체질 때문에 간지러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악순환이거든요. 끓으면 진물 나고 상처 생기고 돈 나고 다시 그러면 더 간지럽게 되고 그럼 또 다시 더 끓게 되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한데 일단 무조건 수술을 추천드리진 않고 처음에는 약하고 연고를 하다가 정말 안 되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은 다행히 이분도 잘 진행이 됐고 회복도 잘 하셨습니다. 그간의 고생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잘 나와주셔서 고맙수다예 폭삭 속았수다. 처음에 그분을 뵀을 때 치액이 자주 빠져나오지는 않지만 한번 빠져나오면 손으로 밀어 넣어야 될 정도이고 그리고 가장 괴로웠던 건 튀어나오는 것보다는 간지러움 때문에 정말 지독하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끓지 말아야 하는 걸 아는데 자꾸 끓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끓으면 피나고 더 가렵고 또 끓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얘기를 드려도 잘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피부는 점점 짓무르고 진물도 나오고 특히 밤에 또 많이 간지러워서 주무시다가 깨는 적이 여러 번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다녀오신 후에도 개운한 느낌이 없다고 하시고 와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간지럽다고 오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치액의 3대 증상 중에 하나가 간지럼증입니다. 대부분 치액은 아프다고들 생각하시는데 치액이 아픈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치액이 혈전이 생기면 아프실 수 있어요. 근데 혈전이 생기지 않거나 그러면 아픈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간지러운 경우가 3대 증상입니다. 출혈, 탈출, 튀어나오는 거, 소양증, 간지러움증이 3대 증상인데 항문이 간지러우신 분들 중에 의외로 피부과에 많이 가십니다. 하지만 항문이 간지러운 원인이 치액인지 치루인지 농양인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항문이 간지러우면 항문외과에 오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밸런스 게임에서 그런 질문 받은 적이 있어요. 항문에서 이빨이 나면 치과에 가야 돼요? 항문외과에 가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항문에 증상이 생기면 항문이 어쨌든 불편하면 무조건
항문외과에 오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그분 진찰해보니까 3도 치액이더라고요. 계속 빠져나오고 손으로 밀어넣고 하는 과정에서 항문 주변 피부가 자꾸 자극을 받아서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이었고, 그 자극이 상처를 유발하고 상처 때문에 염증 생기고, 그래서 치액도 치액이었지만 2차적인 어떤 불편함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 수술을 결정하지 않았고요. 약물 치료, 그래서 염증을 깔아앉히고, 그리고 연고, 자욕으로 꾸준히 식사 조절도 하시고 배변 습관도 굉장히 조절하셨죠. 사실 간지러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커피 때문에, 비누 때문에 간지러운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음식 조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드립니다. 간지러워서 오신 분들은 좋아하는 음식이 다 비슷해요. 커피, 탄산, 초콜릿, 우유, 유제품, 카페인 든 음료, 견과류, 술, 담배 이런 거. 그리고 의외로 자꾸 간지러우니까 씻는 습관이 많으세요. 비누, 세정제 이런 걸로 자꾸 씻으세요. 오히려 그게 더 안 좋다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결국 그분은 그런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편해 하셔서 결국 이 상태로는 더 못 견디겠다라고 하셔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치액이 3도라서 그리고 또 여러 군데라서 고민을 좀 했지만 저는 웬만하면 최소한으로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을 유발하는 치질 제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문 관략근은 절대 건드리지, 절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졌어요. 항문 소양증, 항문이 간지러워서 치액 수술을 하는 경우에 이분만큼 좋아지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연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불편함 다 없어졌고요. 가려움 없어졌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진물도 안 나오고 회복도 좋으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이제는 항문 간지러운 거는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일상생활을 찾으셨고 너무 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관리는 중요하죠. 자욕도 하셔야 되고 피부 보습, 부드러운 배변 관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지키고 계시고요. 근데 이분처럼 항문이 간지러워서 오신 분 중에 수술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아주 드물지만 간혹 수술을 해도 이 항문 가려움이 100%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상 보시고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항문에 간지러운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이유 없이 간지러운 경우도 있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치액 때문에 간지러운 경우에는 치액을 해결을 하시면 간지러움증이 이분처럼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치질 때문에 간지러운 건지, 항문이 간지러울 때는 그 원인이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문 외과에 진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처럼 정말 회복이 좋으면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치액은 가려움, 출혈, 돌출 같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특히나 간지러움증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하는 증상입니다. 계속 항문 가려움이 반복되면, 항문 탈출이 반복되면 피부가 약해지고 2차적인 염증이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이 정답은 아닙니다. 무조건 수술이 정답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이 방해될 정도로 치액 때문에 증상이 반복되고 일반적인 약물치료나 연고치료로 치료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처럼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힘든 치질 수술 받으시느라 복삭송악수다. 그리고 고맙수다. 감사합니다.